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입니다. 마포구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옛 505 보안부대를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양산시가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빌려줍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 보고서 채택권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자동 산회했습니다. 오후 질의 막바지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전관 변호사의 폐해가 여전하다는 취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 예후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틀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 본인의 얼굴과 육성을 그대로 노출되게 해 명예를 훼손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확인이라도 거쳐서 어떤 비난을 한다. 그런다면 같은 의원으로서 수긍할 바도 있고 하겠지만 마주 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래서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논란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이에 청문회 진행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26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과돼서 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31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경선과 관련해 지난 26일과 27일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에는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8명이 출사표를 냈던 상황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의결한 뒤 발표했습니다. 최종 당대표로는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나경원,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얘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내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당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본 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되며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이틀간 이뤄지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각각 70%와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가 선출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해 정부가 삭제를 요구하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도쿄올림픽 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일본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와 관련해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삭제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가 위치한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은 독도 표기를 흐릿하게 바꾸는 수법을 썼으며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화면을 확대하면 여전히 독도 위치에 점이 보이기에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2019년 7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국 정부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외교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해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일본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올림픽 지도 표기와 관련한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만, 남중국해 등을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에일보는 중국이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이 내정 간섭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지침 폐기가 한국이 중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개발해도 좋다는 미국의 신호일 수 있다며 청와대가 공동성명을 별도로 설명하자 중국 측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충분히 입장을 전달해 사드 사태처럼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일보는 중국 외교부가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에 비하면 수위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한미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데다 원칙적인 일반론만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이번에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와 신기술, 글로벌 현안까지 확장하기로 했다며 한미 공동성명은 국제규범을 재확인한 것인데 중국이 이에 반발한다면 스스로 규범 위배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보는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 관련 사안 원론 수준에서 거론했을 뿐이므로 중국 견제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로 이어지는 제로섬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는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대처와 외교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마포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해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협력 사업입니다. 마포구는 세부 사업으로 먼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기반 고졸 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DMC 코넷과 함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영상 전문가 양성 및 최창업 지원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실질 수요에 맞는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10일 사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폐업 사실 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마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마포구는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고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로 마포구 지역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전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마포구에서 지원합니다. 안양천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8개 지자체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로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5월 11일 안양천 초화원에서 경기 의왕, 안양, 군포, 광명, 서울 구로, 양천, 영등포, 금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양천 장미 벚꽃 백리길 조성, 하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하천 관리 방안 협의 조성, 안양천 벨트축제 공동 추진, 그리고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위해 생물 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련 8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하는 등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협약은 지자체 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8개 지자체는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정책 파트너로 활동해줄 시민참여단을 위촉했습니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실시해 최종 1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여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시민 눈높이의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전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전 팁스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방 최초로 글로벌 기술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해 건립된 대전 팁스타운이 5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 최초로 글로벌 기술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해 건립된 대전 팁스타운이 5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스타트업타운 개소에 이어 문을 연 대전 팁스타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8개 투자기관과 29개 창업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팁스타운의 본격 가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창업진흥원은 팁스타운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스타트업 파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개 시설은 같은 궁동 지역에 위치했으며 무엇보다 기술 창업 플랫폼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상생 협력이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옛 505 보안부대를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는 지역 인사와 학생 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광주시는 옛 505 보안부대를 5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 배움터, 상징문주, 잔디바당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5.18 역사공원은 5.18이라는 역사를 간직하려는 시민의 뜻이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5.18 역사공원이 5.18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 사적지로 지정된 505 보안부대 본관과 식당, 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정문을 원형 복원하고 내무반 별관을 리모델링해 5.18 관련 교육 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3D 근골격 검진 시스템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통합 근골격 검진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체형 분석 시스템 엑스바디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자동 관절 인식 방식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근골격 불균형 및 부정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환별, 부위별 맞춤 운동치료가 가능하고 척추 교정 및 운동치료에 따른 환자의 부담이나 부작용도 적어 거북목, 측만증, 후만증, 허리디스크, 협착증 등과 광범위한 관절치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장비 도입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치료를 위해서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은 네덜란드 군의 6.25 한국전쟁 참전 인연을 계기로 매년 추모식과 함께 다양한 교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횡성 네덜란드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우천면 우황리 일원에서 추진되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1단계는 주민의식 공감대 형성 단계로 주민 교육 및 견학, 소규모 튤립공원 조성 등이 이뤄지고 2단계는 교류 활성화 단계로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네덜란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3단계는 장기 사업으로 풍차 조형물과 튤립 정원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민자 유치로 조성하여 주변 루지 체험장, 안흥 모락모락 찐빵마을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공을 들이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 선정 여부가 이번 달 결정됩니다. 충북도는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선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초안에서 제외된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 국제공항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초안에서 청주도심 통과가 배제된 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1인 시위에 돌입했고 대전과 충남, 세종도 최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1차 관문인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는 지난해 7월 공동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의회 승인 등 유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대한체육회에 공식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3일 대의원 총회에서 국내 후보도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양산시의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시는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내게 핏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0일부터 대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양산시 청년정책 제안 공모인 청년의 참견에서 채택된 사업 중 하나로 참여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접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대여 업체를 방문해 남성은 정장 자켓과 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등을, 여성은 정장 자켓과 치마 또는 바지, 블라우스 등 체형에 맞는 옷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흥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21일 흥해 입합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흥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사업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흥해 입합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흥해 입합나무 명소화 사업은 흥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입합나무 군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진입로와 편의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입합나무 생육 개선을 위해 단단하게 굳은 땅을 풀어주는 다밥 해소 작업도 시행했습니다. 시는 흥해 입합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해 지진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흥해 입합나무 군락이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또 이번 사업이 흥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며 지진 피해 회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흥해 입합나무 군락지는 작년 12월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천연기념물 제561호로 승격된 바 있으며 흥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COP28 여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대사 일행은 최근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여수시를 방문해 권오봉 시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8 준비 상황을 홍보하며 여수시의 참가를 요청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시장은 스미스 대사에게 COP28 남중권 유치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영국 COP28 참석을 희망한다며 COP28 유치에 대한 영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김제시 협의회가 미얀마 사랑 도시락 나눔 행사를 통해 미얀마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김제시 협의회가 김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미얀마 사랑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마련한 캠페인 부스에는 도시락을 구매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제한 미얀마 전북 학생의 행복한 아시아에 전달돼 도내 거주 미얀마인 지원과 미얀마 현지 의료 및 방역물품 전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얀마 국민과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 소유자 관리 원칙과 관리 소홀에 의한 훼손 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문화재 관리 방법, 안전점검 요령 등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들이 우리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유구하고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재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몸에 체득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재 돌봄 전북 동부권 사업단은 2015년도부터 매년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과 소화기 사용 방법, 안전점검 요령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우정이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이 새만금 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걸기대회를 가졌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가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 촉구 범시민 강력규탄 걸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강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해 민간여비의 임시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 절차 없이 사업 공모를 강행하고 수상태양광 건설 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는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인근 지역 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심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성명서에서 새만금청이 독단적 사업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 방문과 1인 피켓 시위, 범시민 서명운동 등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무한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업 공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으며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도 독단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남원시 향토박물관이 근대 남원의 석판본 인쇄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근대 기록물 남원의 석판본 인쇄물을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00년대 이후 남원 지역에서 출판된 서적을 비롯해 석판본으로 남아있는 심로사실적, 운성지 등의 각종 시문집류와 지리지 등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북대와 전남대 등 주요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이번 전시는 7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경석 향토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남원은 전라도의 문헌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자료가 생산 유통됐던 곳이라며 당대의 삶과 시대정신,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젊은 모색 2021을 통해 새로운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8일 개막한 젊은 모색 2021전을 통해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참여하는 신진 작가는 강호연, 김산 등 15명이며 회화, 조각, 도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30대 작가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140여 점의 신작을 포함해 총 160여 점을 공개하며 개인과 사회, 미술과 사회의 접점에도 관심을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1981년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진작가 발굴 기획전시는 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젊은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올해 20회째 전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한가위 방송된 콘서트 프로그램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가 미국 텔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42회 텔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가 TV 예능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왕 나우나를 내세운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 방송 후에도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텔리상은 모든 스크린에서의 영상작품과 텔레비전 작품을 시상하는 최고의 상으로 1979년에 뉴욕에서 설립돼 올해 42회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일교차 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뇌졸중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기온차가 클 때 가장 취약해지는데요. 몸이 갑작스럽게 움츠러들듯 뇌혈관도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하면 혈관벽이 터질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